네,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전 국민의 시름이 깊은 나날입니다. 그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조금이나마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쁘고 희망차야 하는 포럼이지만 오늘은 조금은 숙연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모든 행사에서 박수는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 세종학당 국제포럼의 사회를 맡은 KBS 아나운서 가혜란입니다. 네,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뜻깊은 5월입니다. 우리 문화창조의 도구이자 깃틀인 한글과 한국어를 주제로 오늘 국제포럼을 마련했는데요. 세종학당의 홍보대사이자 KBS에서 두근두근 한국어라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오늘 이 자리는 참으로 뜻깊습니다. 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또 지원하는 곳, 이곳 세종학당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 포럼이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와 세종학당 재단 소개 동영상 상영, 개회사, 축사, 기조 강연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회에 앞서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분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축사를 맡아주실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는 현재 19층에서 한글학회 주최로 진행 중인 주시경 선생 백주기 추모 학술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후 세종학당 국제포럼 행사장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학당 명예학당장을 맡고 계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양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현 국립국제교육원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님, 김중섭 세종학당재단 이사님, 김정숙 세종학당재단 이사님, 박갑수 전 서울대 명예교수님, 이상규 경북대 교수님, 백봉자 연세대 교수님, 육효창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님, 박현우 KBS 한국어진흥원 원장님, 성기영 KBS 아나운서실 부장님, 황승용 마이스코리아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여러 내빈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 세계 세종학단의 확산을 지원하는 세종학당재단 소개 동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한국어 한국문화 세계화 중심기관 세종학당재단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를 느끼고 싶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로 빛는 꿈에 함께하기 위해 2007년 3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호 세종학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2007년 3개국 13개소의 세종학당을 시작으로
2014년 52개국 120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 문화로 소통하는 친구들이 전 세계로 늘어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7년 제1호 세종학당을 시작으로 이후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 국가대표 브랜드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부처 간 협의와 법 개정이 추진되었고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어기본법 제19조의 2에 근거해 2012년 10월 출범했습니다. 전 세계 세종학당의 수가 점차 확대되면서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한국 문화를 배우는 수강생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6년 새 약 50배 많아졌습니다. 세종학당 학생들은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학당 학생들은 한국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학당 학생들은 한국어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 그리고 표준교재로 국외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세종학당.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에 표준교재인 세종한국어를 보급하고 세종학당을 통해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에게 동일한 과정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외국에서 만나는 작은 한국, 세종학당. 세계인들은 세종학당을 통해 진짜 한국을 만납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에 호기심을 갖게 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문화 전문가와 문화교구를 지원합니다. 우수 학습자들은 매년 한국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합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세종학당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 3급 취득을 지원하고 세종학당 교육을 전문화합니다. 선생님이 부족한 지역의 세종학당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갖춘 전문 교원을 파견함으로써 국외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국내 자격증 소지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국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누리 세종학당.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 학습 누리집인 누리 세종학당을 통해 외국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 교육 자료관에서는 선생님들이 한국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학당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전 세계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은 세종학당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연 1회 세종학당 학당장, 운영자, 교원을 초청해 전 세계 세종학당의 협력망을 마련합니다. 또 지역별 연수회를 개최해 지역 한국어 교육기관들의 협력 방안과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세종학당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국외 한국어 교육 보급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여러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합니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인들이 만나는 한국의 얼굴입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세종학당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체계를 효율화하며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학당 재단은 10만 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세종학당에 선생님을 파견할 것입니다.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문화로 소통하며 한국과 친구 되는
외국 속의 작은 한국 세종학당.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로 인류사회 소통과 공생에 기여합니다. 한국어, 한국문화 세계화 중심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재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힘찬 미래를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향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송향근입니다. 세종대왕 탄신 617도를 맞아 개최하는 제2회 세종학당 국제포럼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유진용 문화체육부 장관님과 한국어에 대한 애정으로 기꺼이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이어령 세종학당 명예학당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포럼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진행을 해주실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마틴 프라이어 한국 브리티시 카운슬 대표와 슈테판 드라이어 한국 게테 인스티튜트의 대표께서 영국과 독일의 자국어 보급 사례를 소개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그 세계적인 인기 속에 그 한글과 한국어는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정부는 한글을 한류 3대 브랜드로 지정을 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의 소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부의 문화 융성과 한글 알리기에 발맞춰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와 한글의 효율적인 보급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출범한 세종학당 재단은 세종학당이 외국어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의 효율적인 보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단의 지원 속에 세종학당은 국가 브랜드에 걸맞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자부해 봅니다. 목적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일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세종학당이 한글과 한국어를 전 세계에 꽃피우기 위한 목적에 가장 잘 맞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거름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포럼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문화체육부 구호정책과 그리고 세종학당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자리가 세종학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또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로 뻗어가는 길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글과 한국어의 확산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송향근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유진용입니다. 축사를 하기에 앞서 우선 세월호 관련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우선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통의 도구로서 한국어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돼서 매우 기쁩니다. 포럼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이어령 명예학당장님 그리고 영국과 독일의 자국어 해외 보급기관 대표님 등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기업 전문가와 기업인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세종학당은 52개국에서 1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의 접점에 서 있는 세종학당이 양적 확대와 더불어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오늘 포럼은 대단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최국어는 한국어 수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습득은
한류 콘텐츠의 수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종학당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세종학당이 단순히 한국어를 교육하는 기관을 뛰어넘어서 문화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중심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오늘 포럼에서 많은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공유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한글 산업화 방안의 모색을 통해서 미래 성장 소재로서 한글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한글 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 세종학당이 한국어 교육과 한글 상품의 확산, 나아가서 우리 문화 전파의 천병이자 매개자로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세종학당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도 세종학당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한글의 역할과 그에 따른 세종학당 그리고 세종학당 재단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시고 발전을 기원해 주신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서 인사드리지 못한 주요 내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현식 국립국어원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종규 한국박물관 협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세계 속 한국말의 힘을 주제로 이어령 세종학당 명예학당장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은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누리 세종학당과 구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종학당 국제포럼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령 명예학당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어령 명예학당장님은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으며 현재 중앙일보 상임고문으로 계십니다. 그간 수많은 저술활동, 강연 등으로 우리의 창의력을 자극해 오셨습니다. 최근에도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출간하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박수 치지 말자고 그러는데 소통이 안 되신 분들이 계속 쳐가지고 바로 이렇게 뭔가 우리 말이 관습하고 그때 이루어지는 게 이게 잘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주제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의 실정하고 수천 년 사용해온 우리 한국말 거기에 큰 그 구렁이 있기 때문에 함께 그 감동하고 느끼는 것이 특히 외국인 한국말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으로 다가설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는 그 한글 또는 우리나라 말의 도구로서의 한국말을 세종학당에서 해왔고 세종이란 말 자체가 우리 말보다는 글자, 한글을 처음 창제하신 분이니까 영어의 경우에는 알파벳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말과 글이 우리가 보급을 했을 때 한글 강좌라고 해놓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합니다. 이제부터 세종학당이나 국어 정책이 어떤 도구로서의 단순 도구로서의 사용하는 툴이 아니라 그게 정신과 마음이 함께하는 그러한 한국말이 전 세계에 퍼지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한국의 오랜 전통이 남의 나라와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그러한 가장 그 문화의 접점이 되는 한 인터페이스, 그 사이에 있는 남의 나라와 나, 또 나와 너, 그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가는 힘으로써 한 단계 높아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의 이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시 하나만 고쳐도 달라지는 세상이란 말을 여기다 붙인 이유는
특히 서양, 유럽, 인도 유로피아노와 달라서 한국말을 배울 때 섬세성, 조사 하나를 어떻게 붙이느냐로 오고 가는 마음이 정반대로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섬세한 언어를 단순히 영어 가르치듯이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 말은 이 조사, 서양에는 후에 이제 위치로 의미를 전하다가 그게 혼돈이 되니까 그 위치를 변경할 때를 위해서 이 조사나 전치사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원래 이어가는 형태가, 문장 형태가 위치가 어디에 있든 한국의 문장, 말의 어순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리킬 때 그 특징이 외국어와 어떻게 다른가, 특히 영어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데 차차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영어가 보편적 언어로 생각하고들 얘기합니다. 영어는 알다시피 동사가 먼저 오고 목조가 뒤에 옵니다. 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SVO 형태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처럼 일본이나 우리나 터키 말이나 몽골 나는 밥을 먹었다. 오브젝트가 먼저 오거든요. SOV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 배웠을 때 우리가 잘못된 거다. 영어는 나 먹었다 밥 이러는데 우리는 밥을 먹었다니까 뭔가 우리 언어가 특수한 언어고 서양 언어가 보편적인 온 지구 사람들은 영어가 스탠다드인 줄로 생각한다. 소위 그것은 디팩토 스탠다드. 퍼져서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대세가 영어라는 얘기지 영어가 본 언어의 스탠다드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디팩토 스탠다드라고 그럽니다. 그게 대세가 되기 때문에 표준이 되는 거예요. 디팩토 스탠다드. 한국어가 세계 가장 표준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 됐다면 우리의 국력이나 여러 가지 세계 전파하는 과정에서 디팩토 스탠다드, 라틴 말로 디팩토, 실질적 표준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점을 전문가들이나 아셔야 되는 것은 세계 각국의 모든 어적, 숫자 말고요. 어적, 수천 마리 있고 지금 다 사라지고 6,000개, 3,000개, 지금 거의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한 어적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걸 통계를 내보면은 원래 인간이 말하는 것의 기본형은요, SOV가 아니라, SVO가 아니라 우리처럼 나는 밥을 먹었다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근법 하면 르네상스 이후에 생긴 건데 지금은 모든 게 원근법이 그림의 투시법이 기준인 줄 알지만 실제로 전 세계의 그림 옛날부터 내려온 인간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역시 퍼스펙티브, 원근법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처럼 역원근법, 멀리 있는 것을 크게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작게 그리는 그것이 보편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분들 나 주어 없는 비구이라는 거 20대 때 써가지고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없다. 내가 없는 문장이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근대하겠냐. 그래서 그걸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주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시라버, 라틴어 다 주어 없어요. 코기토, 에르고삼. 생각한다? 고로 있다진. 유뻥스, 나 생각한다? 덩, 유시. 불어, 영어, 지금 쓰는 말들은 훨씬 뒤에 초사 이후에 주어들이 나타나고 중세 영어에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컴플렉스였어가지고 영어 배울 때 이 주어를 제일 먼저 배워가지고 비가 온다 하면은 우리가 비가 오는 게 그게 주어인데 그걸 It's rain 이런 식으로 가주어를 만드는 걸 보면 말이죠. 분노하고 저런 말이 있어 하질 않고 아이고 우리 말 틀렸구나. 비가 오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들 생각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내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인간의 두뇌로 어느 정도 그것을 똑같이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유럽의 특수지역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본주의라니까. 어느 세계도 자본주의 나온 적 없어요. 그게 어느 세계적인 것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성이 아니라 유럽 문명의 디펙토 스탠다드라는 거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를 가리킬 때 민족의 우수성, 우리말이 어떻고 세종대왕이 최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너에게 이걸 배우는 것이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너의 삶에 새로운 영역을 줄 것이라.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의 마음을 가장은 모르지만 잘 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한국을 배우는 것이 행복의 한국어, 한국말을 배우는 행복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들의 행복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분들 보고 태권도처럼 우리 거 숭배하고 세종대왕 숭배하라는 말 하지 말라 말. 저희 나라 왕 숭배하라. 근데 숭배하는 방식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나 한국말을 배우면 더 잘 숭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희 나라 왕 그만두고 우리 세종대왕 배워. 왜? 우리 세종대왕이 너희 나라 왕보다 훨씬 훌륭하니까. 그것이 바로 서구적 의미에 있어서의 패권주의, 제국주의를 만든 하나의 세계 글로벌한 많은 공헌을 했지만 이젠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한국은 단순히 한류가 아니라 21세기의 탈서구 문명, 탈자본주의, 탈산업주의에 가는 길에 서양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처럼 생각해야지 그들식으로 개인, 주체 이것만 가지고 소위 차이성, 만물제동이 아니라 너와 나가 어떻게 다르냐만 가지고 아토마했던 서구 사람들 자체도 이제 벽에 막혔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번영했으니까 이제는 만물제동이 아니라 서로 다르면서도 함께하는 화해부동의 세계를 배워야 된다. 소인들은 같대 서로 같지만 다르고 군자들은 서로 다르지만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막 흩어지고 서로 싸움하는 거. 소인들은 같다고 막 민족 주체 막 하면서 같다고 하면서 싸우잖아요. 군자들은 서로 다르다고 하면서 같은 것이 군자니까 우리도 유교 논리를 맑은 것이 아니라 소인들을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소인들이요. 차이를 강조하면서도 화를 강요하는 건 군자들의 좀 성숙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유교도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단히 참 제가 힘든 강연을 하는 것은 어저께 늦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직접 옛날 거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밤새도록 해서 지금 정상적인 강연이 될까 목소리도 이렇게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엔드레스 스토리, 한국말은 끝없이 배우는 것이고 도중에 언제 끝나도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말을 기승전결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간 될 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끊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가는 건가? 이걸로 해요? 이걸로. 이게 동영상인데, 나올지 몰라서 우선 이거 하나 보고, 보편성 얘기했으니까요. 이거 보고 말의 힘이 뭔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재미난 동영상입니다. 이게 아주 그 감동적인 것으로 상을 탄 동영상입니다.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응용해야 되겠죠. 어느 날,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자기의 국어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썼냐 그러면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I'm blind. 나 저 앞을 못 봐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 잘못인데요. 와서 이걸 전부 해봤어야 되는데 참 세월호 참사도 그런 거지만 준비와 이 트레이닝이 이게 전부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막상 이 실현 때 이렇게 되면은 이건 못 보는 거죠. 밤새도록 해온 걸.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말로 하는 수밖에 없네.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데 별로 돈을 안 던져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누가 가끔 와요. 가끔. I am blind. Please help.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요. 간혹 던져요. 그런데 한 여성이 역시 광고 회사에 있는 사람이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안 못 보는 사람이 처량하게 앉아있는 걸 보고 뭐가 잘못됐구나. 뭐라고 써놨길래 저거 가지고는 안 되지. 말을 고치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썼어요. 그 이상한 짓 하니까 이렇게 만져보니까 한 여성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해놓고 남의 그 광고판을, 이 구걸판을 지가 뭐라고 써놓고 가니까 이 사람은 의아해서 그걸 놓고 있는데 그냥 놓자마자 대박이요. 막 사람들이 돈을 놓는 거예요, 이게. 이게 웬일이냐. 쨍그랑 하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있는데 그 여성이 다시 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만져보니까 아까 그 여성이요. 너 지금 내 광고판에다, 구걸판에다 뭐라고 했나냐? 그러니까, same. 뜻 하나도 바뀐 거 없어. 말만 다르게 했을 뿐이야.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앞을 못 봅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It's a beautiful day. 참 멋진 날이네요. I can see. 그런데 나는 앞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 쏟아진 거예요. blind. 내가 눈이 멀었다. 이걸 호소하는 게 아니라 오늘 참 찬란한 아침이네요. 우리 같이 공유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그래, 이 아침을 못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 돈을 던져주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을 배웁니까? 왜 남의 나라 말을 배웁니까? 그것은 똑같은 의미만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전달해서 안 못 보는 사람이 마치 이 세계,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눈이 성한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 마음을 모르죠. 그것을 그 짧은 문구 속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이 찬란한 아침을 보지 못합니다. 이걸 못 보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소통이고 그것을 시키는 것이 언어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대학 다닐 때 말이죠. 이 말을 제일 싫어한 거예요. 이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까진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 세상이 있냐? 이래서 우리는 못 사는 거다 그랬는데 날이 가고 또 세월이 바뀌어서 21세기가 되니 참 우리나라 사람이 가난하면서도 말을 돈보다도 빚보다도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느낌을 속담을 가졌구나.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중국 고사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 황제가, 욕심 많은 황제가 이 사람들을 점쟁이를 불러다가, 최고 점쟁이를 불러다가 점을 치워봤어요. 그러니까 점괘가 아주 나쁘게 나온 게 황태자들이 셋이 있는데 셋이 다 죽어요. 젊어서 다 죽어요. 그럼 왕조가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왕님 큰일 나셨습니다. 황제 폐하 큰일 났습니다. 이 태자들이 전부 일찍 죽게, 대왕보다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얀 놈 말아, 이놈 갖다 참살해라. 죽인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했지만 죽였어요. 다음에 온 사람들이 정계가 똑같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상을 받았어요. 왜냐 그러면 말 어순만 바꾼 거예요. 황제보다 일찍 황태자들이 죽겠다고 하질 않고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황태자보다도 더 오래 사시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후에 상을 내라. 그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황태자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황제가 황태자보다 더 오래 사시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도 변함이 없지만 말하는 순서를 바꿈으로써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형태론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철이가 기가 막히죠. 먹이 입지고야 알아다 가을인 줄을. 보통 경우에는 먹이 입지는 것을 보고 가을임을 알았다 이 시간대요. 근데 먹이 입지는 것을 보고 알았노라 가을인 것을. 어순을 바꿈으로써 그 세월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먹이 입지는 걸 보고 벌써 가을이 됐구나. 이런 그 귀양살이하는 정철이의 마음을 어순을 바꿈으로써 SOV를 SVO로 만들어서 먹이 입지고야 알아다 가을인지를. 새우 청강이 서늘없다 밤 기운이야. 밤이 된 거예요. 보니까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어느새 밤이 된 거예요. 그것을 순서를 바꿈으로써 전혀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전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공감을 주고 논리 이상의 초월적인 힘을 준다는 것이죠. 이걸 저는 조사 하나로 세상을 바꾼다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에도 당장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말끝마다 낮자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점치지 않아도 이 사람 장래가 미래가 없습니다. 밥이나 먹지 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밥 못 먹어요. 그 사람. 애나 보지 하는 사람 애 못 봐요. 서울에서 실패한 사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농사나 짓자 해서 되겠어요?
저는 저희 학생들이 처음 취직을 하고 왔을 때 불만이 가득 차요. 직장 어때? 그러니까 밤낮 차나 날르라고. 차나 날르라고.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차나 날르라고 그래요. 야, 그 낮자루 돗자루가 바꿔봐라. 차도 날른다. 그러면 기분이 좋지만 차나 날른다 하면 되겠냐? 자기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을 때 밤낮 술이나 먹고 다닌다면 그거 되겠냐? 아유, 우리 남편 술도 먹었네 하면 얼마나 기분 좋냐? 나나를 도도로 고쳐라. 조사 하나만 갖춰도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할 거 없으니까 강의나 들으러 오자 한 사람 말이죠. 내 강의 하나 못 들어요. 아이고, 강의도 좀 듣자 하는 사람은 딴 것도 하면서 강의를 듣는 것이죠. 나나를 도도로 고쳐라. 이런 섬세한 조사의 움직임을 모르고는 한국어 배웠다고 할 수 없어요. 보십시오. 세상에 말이죠. 비가 오는 양을 보슬비와 부슬비로 나누는 이 기막힌 말이 있어요. 보슬비는 우산 안 써도 됩니다. 부슬비 온다? 그래. 그냥 나가요. 야, 그거 부슬비 온다? 그러면 우산 받아야 돼요. 그것은 순전히 우리나라의 모음조화에서 오와 우가 대응하고 아와 어가 대응함으로써 같은 것도 거짓말 하면 거짓말이 되지만 가짓말 하면 아주 얄밉죠. 또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다. 부글부글 찌개가 끓는다. 한강물이 넘실넘실 넘친난다. 찰름찰름한다. 전혀 다릅니다. 넘실넘실하면 피난 가야 되지만 찰름찰름 할 때까지는 아직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 대 우, 아 대 어의 모음조화의 의태의성, 이것은 비단 이런 이 의태어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랗다, 누렇다, 벌겋다, 빨갛다 해서 색채의 강도도 나타냅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나라의 말의 기저에는 모음 중심의 조화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물론 자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쌍디귿, 그냥 뒷, 달달 먹는다, 딸딸 먹는다 이런 거 있고 있지만 모음이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가리킬 때 오와 우의 대응, 아와 어의 대응을 가르쳐주면 훨씬 많은 어휘를 금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유추에서 아날로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한글은 그럼 어떠냐? 우리나라 음운체계만 그런 게 아니라 한글도 우연이지만 참 재미난 한글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사람하고 사랑이 똑같잖아요, 지금. 뭐가 달라요? 미음자하고 이음자 차이예요. 미음은 이게 네모나가지고 이게 껄끄러워요. 각이 졌어요. 모났어요. 그 모를 다 치면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동글동글한 것이고 잘 굴러가지만 미움이라고 하는 건 뻑뻑하고 싸우고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분쟁하고 끝없이 갈등하지만 그 모를 다 쳐내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게 우연이지만은 서양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 아나그람이라고 그래서 시에서도 많이 쓰고 특히 이 자크 데리다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근거가 없는데 글자나 철자법 가지고 이게 장난을 해가지고 그 데리다의 해체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논리 중에서 디덕션, 인덕션, 아브덕션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미음이 유응이 되고 사람이 사랑이 된다는 논리는 순전히 우연적이지만 우리가 늘 쓰는 글자를 통해서 오는 것이니까 이런 논리는 이 세 가지의 주로 인간이 쓰는 논리체계를 벗어나는 자유로운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인의 마음이고 예술가고 창조적인 논리가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의 님이란 말 보라. 님이란 말. 이 님이란 말이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일본에 사마가 있지만 어림도 없어요. 영어 어림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라 혹경 누구를 부르거나 너와 나를 소통할 때 인터페이스에 님이란 말이 있는데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초월자에도 님이 붙으면은 보통 사람에는 님이 붙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햇님, 달님, 별님, 천체도 붙었죠. 높은 사람, 임금님, 부모님, 선생님, 스님, 사장님, 높은 경칭이지요. 보세요. 손님이 뭐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손님이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님자가 붙어요. 번님, 친구도 그래. 평등해요. 선생님, 임금님만 붙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도둑한테도 밤손님 들었다고 그래요. 밤손님. 새님,
요게도 붙어요. 에이, 저 새님. 님자부터요. 차별어인 장님. 요즘엔 장님이라면 큰일 나죠. 안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이 차별어인 장님에도 님자가 붙는다. 이래도 우리나라가 평등하지 않아요? 절대자인 하나님에서부터 도둑에까지도 님자를 붙이는 너와 나 사이에는 반드시 님이라는 쿠션이 있다. 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다. 이거를 외국어 가리킬 때 제일 먼저 가리키는 말을 님자부터 가리키자. 나보고 선생님, 그냥 선생할 때는 티처하고 선생님 할 때는 제자가 부르는 소리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그냥 선생 할 때는 이 선생, 김 선생 하는 건 동등하거나 낮춘 말이에요. 김 선생, 윗사람이 이리 와. 김 선생 이리 와. 그런데 애들이 김 선생 이리 와. 그래요? 선생님 이리 와. 그러죠. 똑같은 선생님의 님자를 붙임으로써 인터페이스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님자가 안 붙으면 그냥 사전전 뜻에 있어서의 너 나의 관계가 없는 하나의 절대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글로 또 돌아가 보자.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님자에다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님이 남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영화, 얼마나 많은 드라마가 생겨야 되겠습니까? 님이 남이 된다. 점 하나 찍는. 이게 한글이다. 실제 현실에서는 님이 남이 되려면 엄청난 시간과 드라마가 있지만, 우리 한글, 소위 미디어, 글자에서는 현실과 달라서 점 하나 떼고 붙이는 것으로 세상이 바뀐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문자나 언어를 바꿈으로써 자연을 바꾸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다. 그게 문화다. 그러니까 님과 남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님남을 말이죠. 이게 잘 몰라요. 외국 사람들이. 선교사가 굉장히 우리말을 잘하는 한국과 호주 선교사가 120주년 기념으로 나온 책 제목을 보십시오. 이 실제로 이 사람이 쓴 말이에요. 주야,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이게 반말이죠. 여기 교회에서 목사가 이랬다가 이제 쫓겨나요. 주야, 우리 좀 도와주라. 반말이잖아요, 이게. 님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임금아 달아 높이 건도셔서 우리나라의 혹격에는 상하 계층이 없지만 직접적인 회화에서는 아빠, 아빠야, 엄마야, 강변 살자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데, 이것이 전층관계법에 의해서는 절대로 주야 이렇게만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나라 혹격을, 서양에는 없는 혹격을 쓸 정도로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님자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라고 할 기도문을 갖다가 주야 나를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영의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말 중에서 데리케이트한 말을 가리키는 것이 정말 우리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야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하는 거 이거 한국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은 큰일 나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다. 세종학당 뭐 하는 데냐? 세계에다가 말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다. 그게 자라나는 거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려 나가서 뿌릴세. 덜어놓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아주 유명한 글인데, 오늘 혹시 외국에서 우리 세종학당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말을 가리키는 사람이 우리말은 씨앗이야, 나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야, 근데 그 떨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가리키는 한국말이 100배, 1000배로 늘어갈 수도 있고 10배 또는 아예 고사해서 떨어진 채로 새들이 찍어 먹으면 안 된다. 말은 씨앗이다. 이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한국말을 보급한다는 거, 이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이 씨앗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시베리아에 3만 년 전에 실레네 열매를 다시 이것을 이 세포 이런 것들을 다시 처리해 가지고 꽃을 피운 거예요. 이게 3만 년 전 씨앗입니다. 생명이 참 기가 막히죠. 3만 년 동안 잠자던 씨앗에
조금만 이걸 도와주면은 이런 꽃이 폈고, 이것은 2000년 전의 씨에서 피어난 연꽃입니다. 말도 이 씨앗 같아서 우리는 반군 때 3만 년 전 말을 우리는 되살리고, 여러분들 소통하는데 3만 년 전 씨앗도 살리는데 말 씨를 살려보면 소통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불과 400~500년 전에 사마하다, 사마치 아니할세, 소통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물 주고 가꾸면 소통이라는 훌륭한 말, 사무치다, 감동하다, 사무치다, 사마하다.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분명히 썼잖아요. 사마치 아니할세, 서로 통하지 아니할 때 유통, 불유통, 서로 유통되지 아니하매. 이보다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린 지금 소통하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소통하려면 지금 사마란 말이 솟아나야 돼요. 우리 말씨가 돋아나서 2000년 전 연꽃이 피어나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오죽 소통을 안 했으면 그 좋은 사마란 말을 잊어버리고 남의 나라 말을 썼을까. 그런데 안 잊어버린 말들, 색깔은 변하고 사원은 붕괴되고 제국은 허물어져도 현명한 말은 남는구나. 에드워드의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말이죠. 색깔도 변해요. 아무리 기가 막힌 사원을 적어놔도 붕괴돼요. 로마 제국, 영국의 제국 다 허물어졌어요. 현명한 말은 남는구나. 말만은 그게 영어든 불어든 한국어든 말의 그 영어는 남아서 오래 간다 하는 것을. 백남준이가 저한테 그려준 거예요. 이게 제 이름에 어자가 붙는데, 이 어자는 사전을 찾아보세요. 말을 컨트롤하는 거, 말을 타가지고 제어한다는 뜻이에요. 어자가. 거기서 이제 임금을 존칭하는 말로 어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남준은 한국을 떠난 사람인데도 한자를 잘 알고 우리나라 말을 잘 알아가지고 나한테 말을 보내줘가지고 당신 이름은 말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타는 말을 다스린다는 뜻이요 해놓고 말을 그려줬는데, 그 다음에 또 입을 그려놓고 당신은 한국의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타는 말하고 말하는 말이 같아요. 우리말이. 이런 말은 전 세계의 말과 호스하고 이 랭귀지, 이 말하고가 동음 이의로 된 나라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요거를 장난을 쳐가지고 너는 말만 다스리는 이 어령, 말을 다스린다는 뜻만이 아니라 오늘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도 하고 뭐 하니까 너는 한국의 입이다, 한국이 말이다, 이래가지고 말하고 입을 동시에 쪘어요. 이것이 한국말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죠. 이 백남준 씨는 그렇게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영어로 이 인터뷰를 하면 밑에 자막이 붙어요. 영어로 말하는데 영어 자막이 붙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영어는 서툴고 우리나라 말은 아주 정말 참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비디오 시조가 되고, 지금도 보면은 국적이 미국으로 됐거나 독일로 됐거나 많이 돼 있지만, 요즘에서야 한국계 미국 아티스트, 한국계 독일 아티스트 이렇게 돼서 글로벌한 인물이 됐는데, 조국의 한국말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 입하고 말을 동시에 보내주는, 어떤 한국말 잘하는 한국인도 나를 말과 입을 동시에 나한테 그려준 사람이 없는데 외국에서 오래 산 백남준이가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하니까 내 나라 말을 잘해야 영어도 잘하고 다른 외국에 있어서도 통한다 하는 실증을 백남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알았어요. 백남준이보다 훨씬 먼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보통 말은 발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건 말은 발도 없는데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빠르게 전파되죠. 정말 특히 나쁜 소문은 금시 퍼집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해서 말과 타는 말과 말하는 말이 같은 것이니까 아까 씨앗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 끝없이 연속하는 거라면 말은 또한 말처럼 광야를 달리면서 세계에 퍼져간다 하는 거죠.
실제로 누가 그랬어요? 말을 탄 징기스칸이 세계 먹는 거 보세요. 몽골 제국을 말 하나 가지고 몽땅 이거 먹어버려요. 이렇게 먹었어요. 말 타고. 그런데 이 말 타고 하는 건 정복이고 사람 죽이는 거지만 말로 정복을 해보세요. 말춤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징기스칸만큼 18억을 정복해버렸어요. 뭘로? 말춤으로. 근데 거기에는 한국의 말 씨앗이 있었어요. 그 밑에 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안 그래요? 이거하고 똑같죠? 이거하고 이게 부산에 있는, 이 두 사천왕 중인데, 알고 하지 않아도 이 몸짓 속에 씨앗이 있다는 거죠. 3만 년 전 씨앗이 꽃 시베리아에서 피고 2000년 전 연꽃이 진흙에서 다시 핍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 DNA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미임, 문화적 유전자라고 합니다. 만약 생물학적 유전자라면 이것은 인종차별이 되고 히틀러같이 됩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DNA 정말 무식한 사람들. 만약 한국의 DNA가 그게 있다면은 우리는 독일이 자기네들 DNA가 우수민족이기 때문에 600만의 유대인을 죽여도 된다는 논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렇게 서름받고 그렇게 인종차별받은 사람이 또 DNA 찾아요. DNA 결정론을 타줘요. 그런 건 미임이라고 그러는 거다. 문화유전자다. 우리가 우수하면은 물론 생물학적 우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놓고 말하면은 기분 좋겠어요. 우리 다문화 가족인데 한류는 우리 DNA다 그러면 여기 와 있는 외국에서 다문화 가족들은 평생 한류에 손님밖에 더 돼요? 주체가 안 돼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인정들이 왔는데 절대로 DNA 말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그런데 신문에도 그냥 한국에는 뭐 위기관리에 무슨 뭐에 DNA가 있다. 선천적 결정론이면은 이건 민족 우월론이 되는 것이고 이건 세계 사람하고 못 살아요. 이러기 때문에 그건 미임이라고 그러는 거다. MAM이 도킨스가 얘기한 한국의 미임이 언어를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이 감동을 주는 것이 전 세계 DNA라면 나만 이해 못하지만 이런 문화적 DNA 같으면은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는데 우리는 한국 말을 타고 말을 가지고 세계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공감과 창조적인 상상력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보면 스마트 파워가 시제를 지배한다고 그래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스마트 파워입니다. 그걸 얼력이라고도 합니다. 말의 힘. 옛날에는 군사력으로 칼의 힘으로, 배 같으면 군함으로 세계를 제패했죠. 경제력에서는 돈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어요. 이것은 무역선, 상선이에요. 그런데 문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칼의 힘이나 돈의 힘이 아니라 유람선, 일종의 서로 유람선을 타고 서로 즐기고 어느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람선은 타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전쟁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즐기기 위한, 인생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공감의 세계를 가져오는 것이다. 자, 이제 21세기는 클레오파트라의 매력은 자꾸 얼굴이 있다고들 그러는데 이게 남자들이 그렇게 여자 볼 때 얼굴만 자꾸 보는 거예요. 원래 클레오파트라는 얼굴의 얼짱이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대단한, 이 사람은 어학 실력을 가져서 그리스어, 라틴어, 아람어 등 7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세종학당에서 한국말 배우라고 할 때 한류를 얘기하기 전에 클레오파트라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세계의 미인이 되려면 얼굴 성형수술을 하러 한국에 오지 말고 한국말을 배워라. 7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기 때문에 시자도 안토니오도 결과적으로 이 말에 홀린 거예요. 말에 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군함이 그냥 몰살당하는 클레오파트라의 그 말솜씨에 화술과 프루타크 영웅전 보면은 얼굴 이쁘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그냥 녹초가 되는데 그 음성은 마치 피소리 같으며 새소리 같았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음성이 아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말은 어지간히 하는데 소리가 이게 좀 안 좋아요. 막걸리 소리예요.
그래서 이화대학에서 내가 강연하면요, 학생들 선생님 말씀은 굉장히 전위적이고 샤프하고 지적인데요, 목소리는 완전히 시골 영감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아니에요. 아주 매력있어요. 그래서 그 두 정복자들이 거꾸로 정복을 당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군함을 뭘로 이겼냐? 기가 막힌 유람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태워가지고 노래를, 춤을 보여주니까, 야, 전쟁보다는 서로 공감하는 게 아름다운 거구나. 군사력보다는 이 문화력, 언력이 대단한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 군함을 끌고 온 것이 유람선 한 척에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21세기의 전략이고, 군사력, 경제력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많으나 언력, 말, 한국말, 지혜, 말하는 문화의 힘은 결코 우린 지금 그 거대한 13억, 15억이라고 말해지는 중국, 우리보다 2억, 인구로 보나 근대화의 시기로 보나 훨씬 빨랐던 일본, 중국이 못해나가는 한류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지 않냐. 군사력, 경제력은 졌는지 몰라도 이 21세기는 새로운 문화의 시대가 오니까 바람 다 한국인들은.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 문화를 모른다 우리가. 문화의 힘이 뭔지를 모른다 지금.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화합하고 서로 보듬고 안아주고 새로운 그동안 그 서름 받았던 사람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문화인데, 말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배운 영어, 한자어, 일본어, 이런 그 잡다한 문화들 사이에 부정적인 것만 들여와가지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횡행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눈물을 흘려도 씻을 겨를이 없다. 이제 눈물 씻자. 그냥 씻는 게 아니라 두 주먹 쥐고 눈물 씻자. 이러한 우리들이 처해진 슬픔이나 어려움을 한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주먹 쥐고 닦고 일어서는 거다. 그 자원 있다 우리한테. 군사력 아니다. 경제력 아니다. 지금 자랑하는 그 경제력. 환율만 떨어져도 쪽박 타는 그런 거 말고, IMF 때 2000년, 3000년 내려온 문화의 뿌리를 박으면 만물제동이라든가 말 속에 드러난 님이란 말이라든가 이런 걸 찾으면 우리는 세계 지도자 될 수 있다. 이 확신을 문화의 가장 기본인 말을 통해서 잡으라 하는 거예요. 세 나라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는데 젓가락 문화라고 서양 사람은 그러지만 이 젓가락이 다 달라요. 일본 젓가락이 제일 짧고 끝이 뾰족해요. 왜? 이 사람들은 섬나라니까 물고기 발라먹으려고, 가시 발라먹으려고 끝이 뾰족하고 짧아요. 이걸 혼자들 먹으니까 이렇게 먹어요. 우리는 거지나 이렇게 이 사발 들고 이렇게 먹는데 이 사람들은 꼭 손에다 들고 먹어요. 손에다. 우리는 아무리 남의 음식을 걸식하더라도 당당히 놓고 먹지 손에다 들고 이렇게는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짧을 수밖에 없어요. 손 들고 먹으니까. 중국은 길어요. 왜? 갖다 놓고 라운드 테이블에다 갖다 놓고 음식을 넣고 집을 내니까 각 접시가 있고 전체 접시가 있으니까 쉐어해요. 중국은 이상스럽게도 이 상속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래서 몇 대만 내려오면은 땅이 다 쪼가려져가지고 객가가 돼가지고 장사하고 떠나는 거예요. 한국만 금속젓가락을 써요. 왜 그렇겠어요? 왜 금속젓가락 우리만 써요? 이 불편한 거, 미끄러운 거. 우리는 수저. 국물하고 건더기가 항상 좋아시기 때문에 한국 사람 말 중에 제일 나쁜 말이 국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지 국물도 없어. 저거 국물도 없어. 국물이라는 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뭐 따로 한 게 아니에요. 스파게티는 이걸 끓여야 되니까 끓여가지고 물 쭉 짜내지만 우리는 끓인 물, 거저 생긴 끓인 물을 먹어요. 그게 국수 국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수에는 국물이 있는데 스파게티는 국물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이 국물이라는 게 과외로 얻어진 거, 너와 나의 윤활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음식에 국물이 있고 모든 음식에 건더기가 있으니까 숟가락 젓가락을 동시에 써요. 우리만. 수업 먹을 때는 스푼만 하고
딴 거는 무슨 포크만 쓰지만 우리는 국물 속에 건더기가 있고 건더기 속에 국물이 있고 아무리 김치라도 단무지가 아니에요. 일본의 단무지가 아니에요. 숟갈로 꾹 누르면 물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숟가락이 깊지 않고 납작해요. 이거 푸느라고. 그러니까 그건 금속 아니면 안 되죠. 국물은 나무로 못 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노젓가락이든 노숟갈이든 은숟갈이든 금숟갈이든 금속을 써야 되니까 수저 같이 따라 한 세트니까 금속의 숟가락에 맞추기 위해서 세트로 수저, 숟가락, 젓가락 합쳐서 수저. 그래서 이 금속을 쓰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왜 한국만 금속 쓰세요? 그럴 때 답변할 수 있으면 한국 문화를 꿰뚫고 한국 문화가 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국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약하다 보면 국토를 빼앗기듯이 우리나라 말도 빼앗기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매화, 중국 한자로 매화, 우리 매화. 근데 세계로 가면 엄연히게 중국의 남쪽에서 원산지가 중국인데 그리고 우리는 뭐 이태계 선생처럼 선비들이 얼마나 매화를 사랑했습니까? 중국은 모란 꽃이지만 우리는 매화를 정말 제일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은 학명이나 어떻게 번역되냐 그러면 매화는 Japanese apricot flower. 일본 살구꽃이라고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매화를 그린 일본의 명소 에도 백경 속에 나오는 가메이도 우메야의 우다카 시로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오른쪽에 있는 방고호가 그대로 모방을 해서 1887년에 인상파 방고호가 그려요. 말뿐만 아니라 매화가 일본 거라고 하니까 일본 그림에서 이 매화를 방고호가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뺏기면 문화도 뺏기는 거다. 근대화를 일찍 했기 때문에 모든 서양 사람들은 서양이 볼 때 동양 문화의 디펙트 스탠다드가 옛날에는 중국, 지금은 일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정학이라고 그러면 서정지 시에서 아름다운 단정학은 이거 한국 사람들이 십장생에 나오는 것인데 이걸 제페니스 크레인이라고 해요. 제페니스 크레인. 단정학이면 한국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이미지가 학처럼. 그러니까 이 단정학은 우리 문화 속에 무르익은 학그림, 소나무에 이렇게 학그림, 솔고가 학을 그리고 이 학그림은 우리나라의 선비에 가장 가까운 십장생인데 이거 역시 외국에 가면은 제페니스 크레인, 일본 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명으로도 그루스 자포렌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은 재빨리 잘 항공기에다가 잘 단정학을 자기네들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화투는 너무 우리가 많이 해서 우리 건 줄 아는데 화투도 일본에서 온 건데 백송 학이 있죠. 이 애들이 이거 따왔어요. 그리고 저 부사산 밑에다가 딱 단정학을 해서 아세아의 문화인데 일본이 독점해버려가지고 상표화하고 이것으로 장사를 해서 세계에 자기네 나라의 단정학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57이라는 건 이건 정말 한국이 일본에다 전해주고 현재도 한국의 칠쟁이들 윤정복인가요? 그분이 지금 니가다 같은 데서도 칠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577기가 완전 일본 것이 돼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칠기법 우리나라의 이 나전 칠기 이런 것들을 전부 재팬이라고 그래요. 재팬이라고. 그 사람들은 우르시와 자판대하루 칠은 재판이다. 이걸 아주 공식화해서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그건 그렇다 쳐요. 아시아가 가진 걸 자기네들이 독점한 건 괜찮은데 금강산에 가면 참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누이가 병이 들어가지고 약초를 캐서 주지 않으면은 누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동생이 눈구덩이를 헤치면서 약초를 캐러 가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동생이. 그러니까 병약한 누이가 이때 나오나 저때 나오나 어두운 길에 고생할까봐 이 등불을 들고 호롱불을 들고 마중을 나가다 얼어 죽었어요. 그것이 꽃이 된 것이 초롱꽃이라는 겁니다. 초롱꽃 듣고. 이게 금강산 부분에서만, 강원도에서만 나오는, 세계에도 한국에만 나오는 종자예요. 그거를 1911년 낙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우리 공사로 와 있던 하나부사라는 사람에게 교실 받아서, 야, 한국에 오면 말이야, 얘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이거 등록하자. 이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놀랍게도 금강재등화를 한 명이 발견한 사람의 낙가이와 그걸 발견하도록 도와준 일본 공사 이름을 따서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 낙가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가운데 있는 아시아티카는 마땅히 여기다가 코리아라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싫어서 아시아 전체를 아시아틱 낙가이. 우리가 국토를 잃고 경제력을 잃으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언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땅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이 한국말이 눈물 나는 거다. 나는 어렸을 때 한국인이 한국말을 쓰면 후다라고 해가지고 표를 뺏겨가지고 청소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아이가 7, 8살도 안 되고 앞에 꿈이 창창한 한 인생의 출발을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면 잡혀가는 이 기막힌 세대의 한국말을 찾아가지고 해방돼서 그 한국말로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일본에 가서 지지미 시코는 이현중을 써가지고 100만 부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한 거예요. 또 쓸 거예요, 이번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말로만 애국하지 말고, 나는 정말 애국자 아니에요. 나처럼 이기주의고 개인주의 없어요. 내가 봐도. 나에 충실하면 한국인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살려고 그러면 한국인이 살아요. 뭔데 한국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말 하나에 한국말이 뭐다 하는 것만 느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라의 땅을 뺏기거나 나라의 말을 뺏겨서 내 자손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아들 내 손자들이 남의 나라 말을 쓰고 제 나라 말을 쓰면 붙잡혀가는 그런 역사를 2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으로 가슴 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세종학당이라도 만들어서 일본 속에 한류 풀어놓고 일본의 저희들이 조상의 한국의 문화에서 왔다는 것을 정말 실감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금 혐한어를 쓰고 인터넷에다 그 많은 욕설을 써붙습니까? 자, 21세기는 생명의 시대입니다. 20세기는 기계와 불의 시대라고 했다면 21세기는 생명과 물의 시대입니다. 한국말에 보십시오. 세상에 물불이 이렇게 딱 대응어로 되어 있는 말 보셨어요? 화이야, 워터 아무 관계 없는데 우리는 물, 불, PB만 바꿔놓으면 물이 불이 되고 불이 물이 돼요. 그러니까 물불을 아는 사람이 봐서 이 세상에 물과 불의 시대가 가고 물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물불이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는 M 사운드고 하나는 P 사운드인데 언어의 의문론에서는 항상 대립되는 게 M 사운드하고 P 사운드 그래요.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어머니, 아버지, 아빠, 엄마, 어머니는 물이고 아빠는 불이에요. 아빠는 양이고 어머니는 음이에요. 불. 난 국수주의자는 아니지만 한국말만 열심히 하면요. 정감록, 주역 안 봐도 횡해요. 불. 저거 물불 모르고 날뛰어요. 그러잖아요. 물과 불이 기본이에요. 하나는 상승하고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차갑고. 이것을 보면은 물불인데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불의 시대, 에너지, 석유, 불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물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자본주의 있을 때 바로 불에서 물로 옮겨가는 생명의 시대, 기계의 시대에서 생명의 시대로 온다. 내가 쓴 생명자본주의 생명이라는 말은 옛날 우리가 말한 생명이 아니라 불을 통과한 물, 불에서 타버린 그 속에서 자라나는 새롭게 움서는 그 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 보세요. 말랑말랑한 것은 망울, 딱딱한 것은 방울. MP 대응 없어요? 눈망울, 솔방울.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종학당에서 가르칠 때요, 뭐 복잡한 거 가르치지 말고, 이게 뭐냐? 눈망울, 솔방울. 요 딱딱한 거 요거 뭐냐? 솔방울. 방울, 딸랑딸랑 방울. 딱딱한 거는 비읍, 말랑말랑한 건 M로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나 그런 동기어, 모티베이션이 같은 언어들이 참 많단다, 한국에서는. 엄마, 아빠, 눈망울, 솔방울. 딱딱한 건 P야. 아버지는 P야. 어머니는 M이야. 그런데 전 세계 아빠 말, 엄마 말 봐라. 다 MP 대응이었다. father, mother, 무테르, 화테르. 전 세계 말이 P와 M의 대응으로 됐어요. 딱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일본 말이에요. 가짱, 이거 그 K음이고요. 또짱, T음이에요. 일본 말이 별난 말이지 우리 말이 별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공통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물은 맑고 불은 밝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은 맑고, 미음이죠? 불은 밝다, 비읍이죠? 내가 기억을 하는데 놀라운 의문과 의미가 대응을 해서 모티베이티드 랭귀지, 동기화된 언어, 가장 많은 게 우리 한국어예요. 의미 따로, 형식 따로 있잖아요. 시니피앙, 시니피에가 따로 있지 않아요. 시니피앙, 시니피에에 모티베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동계화가 됐다. 의미가 인과율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많아요, 우리. 그러니까 형식과 의미가 늘 분류해서 표류하는 서구어에 비해서 대체로 이것이 같아지려는 의미와 시에서는 그런 거 많이 씁니다만은, 물론 시아버도 그런 거 많아요. 소마, 육체, 세마, 무덤. 육체는 무덤이다 할 때 소마는 세마다 이런 거 많이 해요. 툼, 어머니의 자궁은 툼,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시대가 오는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는 사람이 있다. 삶 속에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글이 재밌어요. 보세요, 이거. 사자하고 리을자하고 람, 사람 아니요? 아직도 모르세요? 삶 보세요. 사람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기에. 애들한테 한국어 가르칠 때 이런 장난 좀 가르쳐 주세요. 야, 삶 속에 사람 찾아봐라. 어디 살면 사람 있어요? 잘 봐야. 사자 떼나봐. 리을자 있고 아자 붙이면 사람 아니야, 사람. 그래, 우리 인생 속에는 기계가 아니야, 사람이 들어있어. 사람이란 말은 살다 해서 왔단다. 제일 먼저 세종학당에서 제일 먼저 가리킬 한국말, 사람. 살다에다가 전미사 암, 얼다에서 전미사 암, 얼음, 얼다에서 얼음, 살다에서 사름. 사람이란 말은 살다에서 왔다. 경제 경영을 한국 토박이 말로 해봐라. 살다, 살림. 우리의 살림이라는 건 식구를 살리고 가재 덕으로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경제가 아니에요. 죽임이 아니에요. 살림, 그리고 살아요. 살림살이. 그러니까 경영이란 말은, 경제란 말은 살림이란 말이고 경영은 살이니까 살림살림은 경제 경영을 뜻하는 것이죠. 한국말 속에 경제 경영에 생명주의가 토대로 한 것이 경제 경영이다. 자본이라고 그러면 끔찍하지만 미천이라고 해보세요. 생명이잖아요. 자식 미천이라고 안 합니까? 농사 미천. 이 미천이 바로 자본이라는 거예요. 이 미천이 있어서 생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살림살이, 미천. 이 순수 우리말로 하면요, 참 이 철학적인 것이 많아요. 우리가 말이죠, 급한 일을 당했대. 아이고, 그래, 아이고. 조금 더 하면, 아이고, 뭐지? 아이고,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읍스. 이 사람들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레 되면 읍스 이 소리 나오거든요. 우리는 아이고 머니 이 소리가 나와요.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그건 아이고 어머니의 준 말이에요. 아이고 머니거든.
아이고 말이야. 그런데 소양의 박대인이라는 분이 신부인데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을 어찌나 사랑했던지 뉴욕에서 빙판에서 자빠지니까 읍스라고 하지 않고 말이죠. 얼쿠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한국인 다 됐구나. 남들이 보면 저거 이상한 사람이다 그랬을 거다. 아이 그 소리가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더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읍스할 사람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살림살이라는 말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아이고라는 말을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 때도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한국의 아이고 문화라는 것은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아서 아이고라는 건 아이고 좋을 때도 아이고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악수할 때 보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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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럽니다. 그게 아픔의 말일 수도 있고 기쁨의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아픔의 말로 써서 아이고 하면은 통한의 말이 됐는데 서양에서 와우 와우 대박 터질 때 와우 WW 와우의 경제학 톰스 같은 사람이 이거 해요. 와우의 경제학 입에서 와우 소리가 나야 그 상품이 팔린다. 어떤 회사가 와우 이래야 된다. W 근데 우리는 와우가 아니라 와 비슷해요. 이런 말들이 의미 이전에 몸에 밴 말들이 한국말이 몸에 배야 된다. 그러고 보면 이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생명의 말, 한국말의 특징은 생명력이다. 즉 한국말에는 살이라는 말이 없다. 사와 살은 한자로 써보세요. 사와 살은 전혀 다른 말이다. die, kill 전혀 다른 말이다. 일본 신우, 고로스 전혀 다른 말인데 우리는 죽다, 죽이다는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사역동사가 타동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말로만 보면 한국 사람은 한 번도 살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그 사람이 죽을 짓을 해서 지가 죽은 거지 우리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도 너 죽여라고 하네요.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죽어봐. 너 죽일래? 자기가 이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을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내가 널 죽인 거지, 사역이지, 먹인 거지, 내가 너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죽인 게 아니다. 이런 뜻이 되니까 죽다는 사역동사에서 온 타동사다. 즉 우리는 생명 언어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살다에서 나오는데 몸통벌을 보세요. 이건 뭐 정식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죠. 갈라지는 건 갈라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되어 있냐 그러면 몸통. 몸통은 머리통, 허리통, 다리통, 밥통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게 말이죠. 머리, 허리, 다리, 니자 돌림이잖아요. 머리, 허리, 다리 3등분 했는데 이게 갈라지는 걸 보세요. 가랭이를 가락, 머리카락, 손가락, 발가락, 통이 있고 갈라졌어요. 이렇게 통이 있고 갈라졌어요. 이렇게 마치 오늘 만든 말처럼 통합적인 말이다. 한국은 머리, 허리, 다리. 이게 구조주의 하면 알아요. 구조적인 언어다. 한국말은 일시에 만들어진 거다. 관계로 부분적으로 아톰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호 연관 속에서 동시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게 구조주의예요. 즉 한국말은 참 구조적이다. 통과 가락이 있어서 머리통, 허리통, 다리통이고 머리에서 갈라지면 머리카락, 손에서 갈라지면 손가락, 발에서 갈라지면 발가락이다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하다가 끝나면은 그냥 그런 줄로 하세요. 자, 그거 보십시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귀, 눈, 입, 코 전부 단음절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한자가 들어와서 다 뺐겠지만 거의 80% 이상을 뺐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 몸, 생명의 몸은 안 뺏겼어요. 귀, 눈, 입, 코. 그래서 지금도 입이 이누까라는 말은 있지만 내가 코가 아파 그랬을 때, 입이 아파 그랬을 때 순수 우리말로 하지 한자로 안 해요. 귀가 아팠을 때 나 이가 아파 해보세요. 이빨인 줄 알지. 안 그래요? 눈이 아파 그랬을 때 나 목이 아파 그래보세요. 목이 아픈 줄 알아요. 눈이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안 뺏겼다. 신체원은 안 뺏겼다. 다 뺏겼어도 안 뺏긴다.
그리고 뺏겨도 반드시 우리말로 찾는다. 황토 하면은 그 중국말 한자어인데 꼭 흙을 붙여서 황토 흙. 처가 하면은 처의 집인데 처가 집. 동해 하면 이미 바다가 되는데 동해 바다. 이렇게 해서 다 먹혀도 마지막에 우리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일본어가 들으면 모찌가 들으면 떡이니까 모찌 떡 그러잖아요. 모찌라고 말하고. 요즘에 야구 보면 라인 선상으로 이거 뭐 웃기죠. 라인 선상으로. 라인은 뭐고 선상은 뭐냐. 영어에 깡이면 그게 통인데 깡통 그러잖아요. 깡통. 찝차 찝 음하면서 차요. 찝차 꼭 우리 말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우리는 중요한 말을 뺏기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은 2박자인데 대개 사자수어, 중국도 두자인데 우리는 석자씩 나가는 놀라운 아름다운 말이 있다. 나그네, 아리랑, 도라지, 진달래, 민들레, 새색시. 참 3자 오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말에. 근데 다른 나라는 2박자로 돼 있다는 거죠. 대가. 쩌이나 일본 애들 전부 2자. 우리 석자가 기본으로 아름다우다. 여론이란 뭐냐? 가마를 맨 사람의 말이란 뜻이에요. 이 여자가 보세요. 가마 여자거든요. 보세요. 가마를 맨 사람의 말. 즉 서민층, 소외된 대중들의 말이에요. 퍼블릭 오피니언은 그 말이 없어요. 가마를 탄 사람의 말. 이게 오피니언이고 보통 이 엘리트들이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고 가마를 맨 것은 그 사람들의 말은 여론인 것이죠. 이래서 우리는 가마를 탄 사람의 말과 가마를 맨 사람의 서로 위치가 다른 사람들의 2개의 오피니언과 퍼블릭 오피니언들이 어울려서 말의 힘을 가져오는 것이다. 수로부인과 구지가에 보면 옛말에 여러 사람의 입은 쇠라도 녹인다 그랬다. 중구사건 수로부인의 그 신라 때인데 구지가를 보면 모든 사람이 저주하면은 아무리 강한 해신도 결국 수로부인을 돌려줬다. 이렇게 우리는 말의 힘을 옛날부터 믿어왔다는 것이죠. 이건 뭐 우리란 말 예전에 참 했을 거예요. 중국어에는 우리란 말이 없어요. 나라는 말에다가 등자를 붙여서 오등원 자해 3.1 운동에서도 우리란 말이 없기 때문에 오등원하고 등자를 붙였죠. 일본은 나 이렇게 2개. 와래 그래야 우리가 되는데 우리는 나, 우리,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그러면은 우리들 마누라가 아니라 우리 마누라, 이 가족 식구에서 우리 마누라, 내 마누라, 우리 학교, 내 학교, 우리들 학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3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는 나라는 말밖에 집단을 전체를 가리키는 우리란 말이 후에는 그런 뜻을 갖지만 원래의 그 언어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건 다 생략하겠어요. 이게 다 생략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아까 로버트 프로스트처럼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여기냐 저기냐 택일적으로 돼 있어요. 그걸 이다 오아요. 근데 우리는 보스 앤드 만물 제동 서로 다른 것을 합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드로우라고 하는 건 빼다라는 뜻밖에 없습니다. 서양은. 그런데 우리는 빼고 놔두니까 빼다지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거냐 저거냐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까 나나 도도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간다는 뜻밖에 없는데 우리는 승강기 오르고 내려가고 승강기고 대하면 얘들은 낮 밤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루란 말이 있어서 데이란 말이 night, 데이를 포함하는 말이 있다. 서양에는 암캐는 빛이, 숙캐는 도구인데 도구 빛을 우리는 합쳐서 개라고 그러고 숙캐 암캐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2개를 디바이드하고 다시 합치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2개를 합쳐놓고 합칠 때는 어느 하나를 죽이고 하나가 그걸 대신하니 혁명이 안 일어나겠냐. 근데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하니까 금운동이 아니라 얘는 얘한테 이기고 얘는 얘한테 이기고 제일 진 놈은 다시 제일 높은 얘를 이기잖아요. 돌잖아요. 이것이 소위 순환론이고 소위 말하는 사망순환. 이항 대립을 사망순환의 언어로 가져가는 것이 한국 언어의 특징이다 그런 거예요. 자, 서 있는 부처님, 앉아 있는 부처님, 그 사이에 있는 부처가 이게 신라, 방가사유, 섰는지 앉았는지 확실치 않죠. 이게 이제 한국이 가장 아름다운 불상을 만든 거예요. 서양의 구두는 딱딱해가지고 이게 왼쪽 구두냐 오른쪽 구두가 가지고 반날 싸우는데 신대리라는 요거 만든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게 아이덴티티라는 건데 우리 집신이라는 건 아무나 심어도 되고 좌우도 없어요. 이건 이 고무신도 왼쪽 오른쪽이 없어요.
이게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합리주의, 오늘날의 근대에서는 이런 신발은 존재하지 않지만 21세기의 융합의 시대에는 집신이 신데렐라 유리구두를 이긴다는 거죠. 그걸 괴테가 말하고 있어요. 야, 은행잎 봐라. 동양에서 온 은행잎 봐라. 저게 두 개냐 하나냐. 갈라졌고 동시에 하나다. 둘이면서도 하나다. 이게 동양의 지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아라는 사람이 양자역학을 하보니까 보통 때는 이 파장하고 입자가 정반대인데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파장과 입자가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음양이 서로 어울려진 이런 원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노벨상을 탔을 때 자기 문장에다가 태극 문장을 달고서 저희 집 문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이 사람 양자역학으로 노벨상 탄 사람의 입고 간 옷에다가 이런 그 태극 마크를 선수촌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태극 마크 달고서 글로 간 거예요. 이게 판소리의 세계가 바로 그래요. 이게 참 재미난 건데 시간이 없네요. 아이젠슈타인이 동양 걸 봐가지고 보십시오. 얘하고 얘는 대립이 되어 있죠. 한가운데에는 머리는 2, 3이 같고 몸뚱어리는 1, 2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가운데에 있는 게 이 대립을 이쪽에도 속하고 저쪽에도 속했기 때문에 순환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뭐 없습니다. 마지막 이거 보시고 끝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말은 생명의 언어고 그걸 통해서 이항대립의 세계를 사방순환의 세계로 간다고 그랬다.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들면 활의 시대가 똑같은 현악기가 사람 죽이는 활에서 현악기가 아름다운 하프가 나왔다. 이제 활이 음악이 되는 하프의 시대가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끝으로 보시고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소리 안 나왔지? 보아라, 이것은 활이 난다. 나오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한 생명력과 신비로움을 지닌 토시 하나만 달라줘도 달라지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어령 명예학당장님 고맙습니다.
명예학당장님의 말씀처럼 말씨를 뿌리는 곳이 이곳 세종학당재단입니다. 이 정신과 마음이 함께하는 한국어인 만큼 단순한 도구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우러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인이 클레오파트라처럼 미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곳이 되야겠습니다. 이것으로 개회식과 기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리데로 한말글 문화협회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오찬이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제일 앞에 계시는 내빈 분들이 먼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장소는 19층에 있는 매화실입니다. 집참하고 계신 식권을 가지고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는 1시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의 사례 발표와 토론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식사 후에 등록대에서 수신기를 배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수신기를 지참하신 후에 1시 전에 다시 국제회의장으로 들어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시간부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